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CF 모델로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 모찌 히릿 언니 박진현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찌야, 너도 인사해야지. 모찌 인사해. 모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 전문 수의사 왕태미입니다. 왕 선생님이 보시는 이 책 개와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 영양학이라고 이 저자로 유명하신 분 맞죠? 네, 부끄러워요. 선생님은 어떤 전공을 하셔서 이런 책을 네, 제가 내셨는지.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아니고 대만 사람이에요. 네. 대만 국립대학교에서 생물화 전공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에서 영양학 석사 공부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 농무부 USDA에서 연구관으로 또 근무했고 그 다음에 2006년에 남편이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에 왔어요. 그렇구나. 네, 그때 제가 강아지 2마리 선물로 받았는데 얘들이 너무 자주 아파요. 그래서 결국 제가 수의사 되고 싶어서 다시 서울대 수의대에 들어가고 공부했었어요. 지금도 영양학 박사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와, 정말 많은 공부하셨네요.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이 젤리펫 사무실에서 달리 네. 언니네랑 함께 만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많은 분들한테 네네네. 영양학에 관한 질문을 좀 네. 받다가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녹화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질문을 받은 내용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진짜 많은 질문 받았어요. 네.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네요. 네. 우리 어떤 질문 시작할까요?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생식에 관한 질문들이 정말 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생식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저도 해보고 싶었고 네. 많은 분들의 질문을 좀 힘입어서 제가 한번 먼저 질문받은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네. 한 살쯤에 간 수치가 높고 췌장염이 와서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생식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네네네. 4년 동안 이제 유명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에 네네. 대해 사료를 먹이고 하셨대요. 생식 사료를. 네네네네. 그렇게 먹였다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반대하시는 입장들도 네네네. 있고 안 좋게 보시는 시선들도 있어서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어떻게 한 살 때 벌써 간 수치하고 췌장염까지 오는 그 자체는 사실은 좀 그때는 잠을 먹이고 있는 가능성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식 그렇게 중요해갖고 그 다음에 진짜 잠을 먹이면 아주 일찍부터 질병 생길 수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두 번째 좀 생시에 대해서 대답하려면 사실은 제가 뭐 생시 반대하지 않아요. 특히 강아지의 경우는 생시 먹인 후에 사실은 건강해졌다. 더 뭐 상태도 좋아지고 그 췌장은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반대에도 사실은 뭐꼭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생시 진짜 문제 많이 생길 수 있는 거 바로 세균 오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잠을 먹이면 먹이고 아니고 먹으면 네. 결국은 설사 날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식중독까지 일어나고 죽을 수도 그쵸. 있잖아요. 네. 강아지,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시 제일 큰 문제는 잠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보관하거나 아니면 줄 때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 오랫동안 방치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오염됐고 먹을 때는 문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던지 생식이라는 거는 관리가 진짜 정말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겠네요. 맞아요. 요즘 사실은 미국에서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네. 센시 사료 네. 리커 당하는 거예요. 특히 거의 주마다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센시 다 세균 때문에 리스테리아 아니면 사몰레나 이런 독한 세균 이렇게 오용하게 되면 결국은 잠을 먹게 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요?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위험성을 좀 사람들이 알고 네. 생식을 급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네. 제가 못지않게 저도 생식을 먹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식이랑 화식이랑 같이 병행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점이 항상 궁금했거든요. 네. 정말 병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뭐 영양학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샐러드도 먹고 그 다음에 볶음밥도 먹고 볶은 그쵸. 야채도 먹고 네. 그래서 화시하고 센시 사실은 우리 섞어서 먹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섞어서 먹으면 건강 안 좋다. 그러면 우리 다 건강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굳이 뭐 센시다, 화시다 섞어주면 안 된다 그런 것보다 총 영양소 얼마나 매이고 있는지 그래서 충분히 영양소 다 들어있는 음식 먹고 있으면 사실은 어떤 형태 먹이는 거 사실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 궁금증이 풀렸네요. 그리고 또 저희 보면은 뼈 간식을 많이들 주잖아요. 아니면 뼈에 대한 그런 게 네. 되게 제가 위험성도 있다고 네, 들었는데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 며칠 전에 거의 한 달 전에 제가 그 인터뷰 하나 받았는데요. 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놨는데 제가 뼈는 사실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추천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실은 제가 병원에서 이런 케이스 직접 봤어요. 뼈는 잘못 씹으면서 잘 씹지 못하면서 먹은 후에 그 다음에 소장에서 모여 있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개보 수술로 하고 소장 그 부분은 막히는 부분이 결국은 다 망가지고 수술 자르고 나서 다시 소장 이어져서 이렇게 그런 환자 그런 케이스 있었어요. 결국은 그 강아지 죽었어요. 그 이유는 소장을 되게 많이 자른 후에 결국은 스스로 그냥 영양소 흡수하지 못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케이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뼈는 되게 날카로워서 특히 그쵸, 네. 닭고기 뼈 네. 그런 경우에는 진짜 위 통과하고 그 다음 천공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뼈 나쁘다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뼈 먹는 이유 도대체 뭐예요? 치아 관리하고 싶으시면 사실은 치아 관리할 수 있는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인증받은 제품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위험한 방식으로 그렇게 이빨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굉장은 어쨌든 위험성을 가지고 네. 있는 부분 중에 네. 하나네요. 사실은 센시하고 뼈의 이야기 연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센시 싫어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센시의 위험성에 다른 음식보다 화시하고 사료보다 더 높아서 그래서 제가 걱정하니까 그렇게 좀 안 관장하고 싶지 않고 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기능 가질 수 있는 음식은 굳이 위험한 음식 선택해서 먹이는 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잘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또 제가 질문 받은 것 중에서 네. 좀 재밌는 질문이 있었는데 뭐 있어요? 이제 생고기를 먹여도 되는지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마트에서 왜 팩에 들어있는 고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저희가 그냥 바로 줘도 되는지. 네, 그거 사실은 네. 뭐 동물 제품잖아요. 그래서 동물 죽은 다음에 그때부터 세균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는 그 자를 때부터 사실은 세균 범식하기 시작하고 아무리 능장해도 결국은 우리 집까지 하는 시간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길잖아요. 그 시간 동안은 세균 많이 범식하고 그 다음에 사랑도 직접 먹고 싶지 않는 그런 정도로 그렇죠. 저희도 먹진 않죠, 그렇게.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육포 먹을 때 네. 이런 거 사실은 육포 아니고 그거 육회 먹을 때 육회 먹을 때 사실 우리도 엄청 걱정하는 거잖아요. 신선하지 않으면 그런 육회 먹으면 안 된다. 회도 마찬가지 신선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거 사실은 항상 고려하면서 우리 이런 음식 바로 먹을 수 있나. 사람도 먹으면서 문제 생길 수 있으면 강아지, 고양이도 마찬가지 문제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이제 사료에 대한 것들 중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수제 사료나 이런 걸 파는 데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이제 수제 간식처럼 먹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은 뭐 수제라고 하는 거 그냥 직접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숙제하는 동안, 만드는 동안 사용하는 재료부터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 중에서 진짜 깨끗하거나 아니면 진짜 영양가 충분하게 들어있는지 제일 중요하는 거예요. 간식하고 사료의 차이는 간식의 경우에는 영양분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만드는 거고 사료의 경우에는 하루 필요한 영양소 충분히 들어있어야 그 다음 우리 사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뜻은 이 음식만 먹어도 우리 건강 해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영양소 하나 영양소 빠져도 사실은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수제 사료도 그렇게 영양소 다 고려하고 만드는 과정도 되게 깨끗하게 만들고 있으면 사실은 수제 사료도 문제 없는 거고 그러나 간식은 사료로 먹이면 안 되죠. 그쵸. 왜냐면 영양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양소 들어있는 양이 다르니까 그래서 간식은 수제 간식은 음식 사료로 먹이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면은 방금 그 영양소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또 고단백 사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먹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이제 네. 계속 쭉 먹이고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제가 뭐 질문 중에서 제가 아까 읽었을 때 한 분이 봤어요. 네네네. 그분이 그 뭐 지속적으로 그렇게 네네. 좀 높은 단백질 가지고 있는 사료 지금 먹이고 있는데 네. 그리고 년마다도 혈액 검사 이런 거 다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안정성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 단백질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젊었을 때, 우리도 지금 젊었잖아요. 우리 사실은 지금 단백질,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단백질 많이 먹으면 사실은 네.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음, 지금 뭐 하루 중에 치킨만 먹으면 뭐 하루만 치킨만 먹어도 그 다음에 뭐 다음 날 불편하는 느낌 그런 거 없죠. 네, 없는 것 같아요. 전무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나이 많아지면서 그 단백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심장하고 간장의 대사 기능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노화처럼 강아지 고양이도 노화돼요. 그리고 사실은 강아지 고양이 우리보다 더 짧게 살잖아요. 그래서 노화하는 시간 훨씬 더 일찍 와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뭐 단백질 많이 먹이게 되면 결국은 뭐 해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사실은 혈액 검사상에서 문제 없어도 진짜 문제 없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체 안에서도 썼는데 사실은 혈액 검사상에서 신장 수치 나쁠 때 아무리 좋은 검사 방식 해도 SDMA라고 하는 방식 해도 벌써
40%의 신장 기능만 남는 거예요. 그 수치 뜨게 되면 그 뜻은 신장은 지금 40%만 기능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우리 얘기해야 되는 것은 혈액공사상에서 문제 없어더라도 사실은 노화 시작할 때는 우리 단백질 너무 많이 먹이면 결국은 장기간 보게 되면 문제 생길 수 있는 가능성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단백질 너무 많이 먹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질문 중에 네. 단백질 최소 권장량이 18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 위에서. 그러면 최대 권장량은 어떻게 되는지 네, 그거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런가요? 네, 사실은 반려동물 영양학 연구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대부분은 최소 관장량이 다 나와 있고 최대 네. 관장량은 대부분 영양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없지만 제가 네. 개인적으로 2배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아, 모든 2배. 영양소 그 최대 관장량 없으면 그렇게 제가 최소 관장량 2배로 그 진짜 많으면 3배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최소 관장량 없는 경우에는 제가 최대 관장량 없는 네네. 경우에는 제가 최소 관장량의 2배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 제일 안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계산을 하시고서는 생각하시면 그래서 되겠네요. 예를 들면 강아지 원래 관장량이 18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대는 36 정도 제가 그렇게 지키고 싶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질문에서는 40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많이 높죠. 아, 좀 그래서 높은 편이구나. 근데 사실은 점을 쓸 때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짜 네. 점을 때 그렇게 아주 건강할 때 노화 시작하지 않으면 단백질 조금 더 먹어도 사실은 큰 해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부터 노화하는 시작하는 거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 간 기능 신장 기능 떨어지게 되는 거 사실은 우리 혈액검사 상에서만 알 수 있는 거 아니라서 이거 진짜 검사 결과 나쁘게 나온 다음에 음식 바꿀 때 그때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하기 위해서 제가 좀 단백질 그렇게 많이 먹이지 않는 거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강아지들이 보면은 저희 모찌도 좀 보면 통통한 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인 게 네. 얘를 어떻게 먹여서 다이어트를 해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또 반대로 좀 마른 강아지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네네네. 이제 또 강아지들이 입맛이 없어 하니까 어떤 걸 네. 먹으면 좋을지 어떤 네. 게 입맛에 맞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그 먼저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사람도 마찬가지요. 네. 어떤 사람은 되게 마르고 네. 많이 먹어도 엄청 마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은 조금만 먹어도 되게 많이 찌는 상태잖아요. 그쵸. 사실은 예를 들면 모찌는 사실은 크기 되게 작아요. 네. 그래서 모찌는 지금 첫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얘가 모찌 자기 한번 이야기 볼까? 얘기하고 있는데 너 얘기하고 있어. 네, 얘가 사실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 체중은 이렇게 정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1.8 정도 이렇게 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사람 먹는 양에 하고 모찌 먹는 양에 사실은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뜻은 예를 들면 우리 바나나 한 개 먹고 모찌 바나나 한 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모찌는 이만한데 네. 이렇게 작은데. 네. 그래서 사료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 조금만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경우에는 얼마 먹을 수 있는 거. 사실은 그런 거는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줘도 불쌍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 얘가 원래 그렇게 작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먹는 거 정상입니다. 그거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강아지 크기에 알맞게 어쨌든 네. 급여를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네, 불쌍하다고 막 주고 네, 그러면 안 되는 사실은 거죠. 불쌍하지 않아요. 그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질병 생길 때 진짜 불쌍해요.
지금 조금만 먹는 거 사실은 얘한테 부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찌 진짜 식탐이 진짜 많아요. 모찌는 식단이 너무 많아요. 네, 그 진짜 못 먹는 거 없는 정도로 네. 흙까지 먹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얼마 전에는 흙까지. 네, 그래서 얘가 이런 경우에는 진짜 배고파서 이렇게 흙까지 먹는 그런 경우 점점 있는데 그런 강아지의 경우에는 칼로리 적은 간식 항상 준비하세요. 그런 거 예를 들어 얘기하면 산무 양배추. 산무 양배추는 사실은 수분 되게 많으면서 식이섬유 많으니까 양배추요. 삶은 양배추. 삶은 양배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배추 좋아하면 또 삶아서 줘도 되는데 야채 이런 거 사실은 먹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상추는 그럼 어떤가요? 상추 사실은 뭐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네. 그러나 상추는 좋아하는 강아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근데 모찌는 좀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면 사실은 그걸로 사용해도 돼요. 아, 그래요? 얘가.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것은 제가 한 종류에 있는 재료는 많이 주지 않아요. 아, 조금씩 어쨌든 네. 한꺼번에 많이 주면 탈이 난다. 네. 이렇게 그리고 얘기하시는 사실은 거죠? 과량하는 거 예를 네. 들면 바나나 좋다. 그래서 바나나 먹을 수 있는 만큼 주고 그 다음에 뭐 양배추 좋다. 그리고 양배추 먹을 수 있는 만큼 주고 그냥 바나나 좋다고 양배추 좋다고 얘기 듣게 되면 결국은 양배추 이만큼 가져오고 이렇게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다음번에는 모찌가 조금 더 다이어트된 모습으로 선생님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기대되네요. 네, 열심히 해볼게요. 제 노력이죠, 결국은.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비만되어 있는 강아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쉬워요. 먼저 보호자 마음 잡고 네. 얘가 계속 뚱뚱하면 건강도 안 좋고 심지어 뭐 암도 유발할 수 있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엄격하게 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제대로 먹이면 사실은 금방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음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사랑 마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네. 아주 날씬한 발 잘 먹지 않는 강아지. 네, 맞아요. 마른 강아지들을 제 주변에도 지인들이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또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보면은 막 안 먹어서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반대로. 근데 그런 경우 사실은 두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있어요. 첫 번째는 주시 원래 뭐 주고 있는지. 두 번째는 간식 뭐 주고 있는지. 간식. 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강아지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그런 보호자 되게 많이 만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 밥 먹어서 그래서 제가 유포 줬어요. 제가 밥 조금이나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니까 그래서 뭐 유포랑 잘라서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아이 그냥 밥 대신 간식 주는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 거 사실은 딱 듣고 이렇게 건강 진짜 나빠질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료는 충분한 영양소 들어있는 음식이고 간식은 아니에요. 특히 유포의 경우에는 주로 단백질 들어있는 상황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영양소 많이 빠지면서 단백질 너무 높게만 먹으면 그 다음에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료 안 먹게 되는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보호자도 마음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사료는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러나 간식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제가 간식 더 좋아했다. 그래서 보호자한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밥 먹으면 간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밥을 안 먹으면 간식을 먹을 수 있다. 생각. 그렇게 이어서 이렇게 훈련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강아지 제가 이 사료 먹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결국은 엄마 저한테 간식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훈련하게 되면 결국은 사료 더 먹지 않겠죠.
그러면 이미 그렇게 훈련이 돼버리고 그런 게 익숙해져 버린 강아지들한테는 어떻게 방법을 해주면 좋을까요? 네, 한 개인적으로 저도 옛날 우리 강아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수의대 들어가기 전에 네. 그렇게 잘 물으면서 그렇게 키우다가 보니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남편 강하게 굳혔어요. 굳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집에 있을 때는 밥 먹는 시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 정하고 사료 좋고 그 다음에 안 먹으면 10분 동안 먹지 않으면 아예 빼주세요. 10분 동안 먹지 않으면요? 네. 항상 있는 음식은 소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먹지 않으면 빼고 다른 음식 절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만 기회 줘요. 2번.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남편 하는 방식은 한 번 이렇게 10분 줘요. 안 먹으면 30분 뒤에 한 번 더 기회 줘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먹으면 그냥 빼요. 그러면 다음 다음 음식 먹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아마도 점심 되겠죠. 아침 먹지 않으면 점심 시간에 다시 음식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그동안은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으면서 결국은 점심 때 되게 배고플 거예요. 그때도 안 먹으면 또 똑같은 방식은 내일 아침까지 굶어 주세요. 그거는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시간에 이렇게 미래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이유는 제대로 음식 먹고 있을 때 건강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질병 생기는 기회가 조금 더 됐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진짜 질병 생겨도 아플 때는 식욕도 더 떨어지는 상황이면 이런 식으로 훈련 받은 강아지 훨씬 더 쉽게 처방 음식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진짜 질병도 쉽게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질병 생겨도 음식 바꾸기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강아지 진짜 오랫동안 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주인의 엄격한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정확한 지시 가지고. 네, 네. 그렇죠.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모찌 화이팅! 화이팅! 하이파이브! 네. 네. 오늘 질문 너무 많아서 다 끝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 방법이 찾아서 그거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다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조금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더 네. 여쭤봐도 될까요? 모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데리고 왔을 때 피부에도 좀 문제가 많이 있었고 슬개골 탈구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이게 계속 끊임없는 노력인 것 같아요. 항상 지켜보고 얘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 잘 맞는지 어떤 음식이 잘 맞고 네. 어떻게 하면 얘한테 가장 네. 좋을지 그런 방법을 항상 연구하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엄마의 마음이에요. 네. 저도 똑같합니다. 네, 똑같죠.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네, 건 네, 사람들이 네. 많이들 질문을 하셨어요. 네네네. 슬개골 탈구에는 좋은 영양제들이 많이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떤지. 슬개골 얘기하는 것이죠. 슬개골 탈구요. 사실 슬개골 탈구의 경우에는 일찍 발견하면 네. 예를 들면 제 개인적으로 좀 3살 이하에 발견하게 되면 사실은 빨리 수술하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 아니고 그거 선천적으로 유전자 문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하지 않으면 고칠 수 있는 가능성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음식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
진짜 말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전자 문제 있으면서 벌써 질병에 생기는, 네, 선천적으로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어떤 질병도 사실 음식만 먹으면서 치료할 수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영양제 좋다 이런 거 진짜 말씀드려야 되면 제가 뭐 오메가3 항염증 효과 있어서 그래서 그 원래 아프는 그 발염증이 사실 좀 잡을 수 있는데 그러나 고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유일한 고칠 수 있는 방식은 그냥 수술하는 방식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사실은 뭐 생활 자체는 문제 없으면 예를 들면 모찌도 사실 쓰개고 탈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뭐 걷는 거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굳이 수술할 필요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영양보호제로 이렇게 먹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메가3 이렇게 먹이고 그러나 오메가3 좋다고 생각하면 많이 먹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찌 이렇게 작으면서 네. 먹을 수 있는 만큼 줘야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많이 줬던 것 같더라고요. 그 피부도 네, 지금 피부도 모찌가 처음에 보면은 털이 안 났었어요. 네, 사진 네. 봤어요. 진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피부도 강아지들이 왜 예민한 강아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알러지 사료 같은 경우도 있고 네네. 처방 사료 같은 경우도 있고 네네, 피부에 맞습니다. 좋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피부는 먼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피부 문제예요. 예를 들면 모찌의 경우에는 그때 제 생각에는 영양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서 털 자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충분히 영양을 먹고 그렇게 건강 음식 먹게 되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문제는 특별한 증상이 있을 때 예를 들어 호르몬 문제 있어. 가상성 문제 있으면 사실은 털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사실 음식 통해서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호르몬 문제 있을 때 그래서 그 호르몬 문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음식 알레르기예요. 음식 알레르기 환자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변 사람 혹시 피부 알레르기 음식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아니요, 별로 못 봤던 네. 것 같아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네. 반려동물은 음식 때문에 알레르기 일어나는 거 되게 많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발생하는 환류는 사람 마찬가지 비슷하게 되는 상황이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 가려워도 음식 알레르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뭐 귀 간지러워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은 귀 청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귀터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귀터 너무 길어서 간지러워서 이럴 수도 있고 귀 청소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간지러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샴푸 잘못 선택하고 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 사실은 다 배제한 다음에 진짜 음식 알레르기 증상 있을 때 그런 증상 있을 때는 사실은 수의사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음식 알레르기 의심하고 그런 경우 그때는 음식으로 관리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피부 문제 있을 때 이런 음식 좋다. 예를 들면 연어, 양고기 그런 사료 되게 많잖아요. 그 네. 홍보할 때도 뭐 피부에 좀 연어, 네. 피부에 좀 양고기, 뭐 캥거루 고기 이런 거 그쵸,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고기 사실은 특별한 그 이유는 우리 반려동물 자주 먹지 못하는 단백질 종류예요. 피부 알레르기, 음식 알레르기 일어나는 성분이 사실 대부분 아니고 모든 성분이 다 단백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닭고기 자주 먹이고 그런 경우에는 닭고기 먹어본 적이 있으면서 닭고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닭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고기 먹이면서 양고기 알레르기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양고기 먹이게 되면 결국은 똑같이 알레르기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어떤 음식 때문에 알레르기 일어나는 거 사실은 개체 차이 엄청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음식은 피부에 좋다 얘기하기 참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결국은 주인분들이 각자 강아지에 맞게끔 사실 네. 피부 관리는 그렇게 해주는 게 네. 좋겠네요. 네, 그래서 기본 지식 가지고 있으면서 수의사한테 그렇게 도움이 다 받게 되면 제 생각에는 관리하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나 피부 문제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네. 꾸준히 관리 필요한 상황이 있고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사람도 같아요. 피부 문제, 네. 사람 피부 문제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게 바로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결국은 사랑이 답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한테 뭐 오리를 줬을 때, 연어를 줬을 때, 닭을 줬을 때 그거를 체크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집에서 강아지가 뭐 긁는다는 행동 그런 거 말고는 뭐 다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간지럽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피부 상태 보는 거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사실 긁는 거는 그냥 진짜 뭐 미치도록 이렇게 긁다가 그러다 피 나는 거 아니면 그런 경우 빼고 대부분 알레르기 있으면 긁지 않아도 염증 생기는 거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몸에 털 이렇게 한번 쏴 보고 빨간색 있는 부분 혹시 빨간색 있는 부분이거나 그 네. 염증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털 빠지는 부분이거나 털 빠지는 그런 거 부분.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특별한 위치의 경우에는 사실 음식 알레르기 가능성도 높고 아토피 가능성도 높고 이런 거 사실은 나눌 수 있는데 이 정확한 검사하는 방법은 사실은 수의사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이렇게 증상 나타나면 음식 알레르기다. 이렇게 증상 나타나면 무조건 아토피다 아니면 일반 알레르기다 이렇게 얘기하기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집에서 스스로 뭐 검사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수의사 통해서 병원 가서 전문가 통해서 검진 받은 거 제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뭐지 일어났어요. 뭐지 일어났어? 네, 그러면 오늘까지 여기까지 먼저 하고 제가 너무 몸 마려서 네, 그러면 질문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읽었어요. 제가 좋은 질문 진짜 많이 받게 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펫 매거진 아니면 그 제리펫 통해서 그냥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 통해서 그렇게 최대한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려동물 영양학에 대해서 이제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더 자세한 질문은 젤리펫 통해서 저희가 이제 네, 네, 답변을 네.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